네, 오늘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합니다. 미디어 전문가시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은경 한신대 교수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지역의 시청자들은 OBS 개국 직후인 2008년부터요. 케이블 TV를 통해서 14년 동안 OBS를 시청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19일부터 서울 지역에서는 OBS 방송을 볼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인지 먼저 기회부터 최 교수님. 네, 그러니까 케이블 TV나 IPTV 같은 경우에는 역외 재송송이라고 해서요. OBS 방송을 서울 지역에 방송을 하도록 그렇게 계약을 맺어서 반복적으로 해왔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4년간 OBS를 서울 지역에 있는 분들도 시청할 수 있게 돼 있었죠. 그런데 이게 기간이 있는데요. 기간이 2022년 2월 18일로 만료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케이블 방송사들이 다시 승인 신청을 하고 허가 신청을 해서 역외 재송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해왔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2월 18일이 마지막 승인이 끝나는 날인데 그 전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신청을 안 한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케이블 방송사에 있어요. 그러니까 OBS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케이블 방송사만 과기부에 역외 재송송, 즉 OBS 방송을 서울 지역에 역외 재송송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과기부가 승인을 해주는 건데요. 이게 통상적으로 계속 14년 동안 이루어져 왔던 일인데 갑자기 올해 2월 18일 날 이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거죠. 즉 케이블 방송사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승인 신청에서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OBS 방송이 더 이상 서울 지역에 방송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결국 시청자들의 피해가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제 OBS의 서울의 송출 중단 사태와 관련해서 그 배경에 이제 통신 3사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케이블 1위부터 3위까지가 모두 통신 대기업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대기업의 5월주의를 사용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네, 그런 비판이 충분한 게요. 계속 말씀해 주셨듯이 14년 동안 서울 지역 케이블 가입자 시청자들의 입장에서 좀 볼게요. 14년 동안 시청자들은 2번이라고 하는 채널에서 OBS를 충분히 시청을 해왔었습니다. 즉 서울 지역에 있는 케이블 시청자들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지불했고 다양한 채널 그중에 OBS까지 시청을 해왔는데 이런 대형 케이블 그리고 통신사들이 소유하고 있는 대형 케이블 채널에서 일방적으로 채널을 30번대로 변경을 하자고 제안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OBS는 협상의 그 중간 지점에서 왜냐하면 2번에서 30번대로 간다는 건요. 저도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시청을 하다가 황금 채널이라고 하는 그 채널대에서 굉장히 많이 벗어나는 번호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상이 원만하지 못했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방송이 중단되는 물론 짧은 기간 동안 고지가 있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시청자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저는 방송사업자들 간의 이런 갈등이 시청자의 권익을 분명히 침해했고 그런 침해들을 서로 떠넘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즉 케이블 이런 방송사업자들은 채널 번호가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그들의 고유 자산이라고 사실 굉장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의 권익보, 즉 서비스를 계속해서 꾸준히 안정되게 제공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책임에 대해서는 방기하고 혹은 포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통신 3사 혹은 이런 그 사업자들에 대한 갑질이 아닌가, 횡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쉽게 말하면 이제 케이블 TV랑 OBS와 계약도 했지만 케이블 TV사들은 시청자와도 계약을 한 것인데 모두에게 계약을 중단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고 케이블 업체의 주장도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OBS는 경기 인천 지역의 지상파다. 서울 지역에 송출되는 것은 권리가 아니다. 혜택이다. 이런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처음에 OBS가 역외 재송송을 하게 된 계기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OBS가 처음 방송을 시작할 때 서울 그러니까 지역 이 경인 지역 외에 역외 재송송을 하도록 방통위가 권고를 했고 그걸 케이블이나 IPTV가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OBS는 사실 이게 서울 수도권 지역이잖아요. 우리가 수도권 하면 서울, 경기, 인천을 완전히 구분짓기가 어려워요. 사실 생활권으로 보면 거의 같은 생활권이잖아요. 근데 SBS 가 서울 방송을 하다 보니까 OBS 같은 경우는 서울로 전송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역외 재송송을 하게 된 것은 일단 지역 방송 중에 유일하게 100% 자체 편성을 하는 방송사는 OBS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 민방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수중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SBS 방송을 받아서 편성을 하고 자기들이 자체 편성하는 건 30에서 20에서 30%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OBS는 다른 어떤 곳으로부터 수중계를 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편성을 100% 합니다. 이런
조건 그리고 서울 지역과 경인 지역이 생활권이 같기 때문에 서울에 근무하면서 경인 지역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출퇴근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경인 지역의 소식도 수도권에 있는 분도 알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역의 재송성이라고 하는 것을 허용해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합의가 돼서 14년 동안 해온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논리로 따지려면 처음에 OBS를 그러면 허가해 줄 때 왜 역의 재송성을 허가를 해줬겠습니까? 그걸 하라고 왜 공고를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결국 OBS가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방송 중에 유일하게 100% 자체 편성을 하고 있다는 점, 그 지역 언론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점, 그리고 수도권의 생활권이 일일 생활권은 함께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경인 지역과 이런 연관성 때문에 역의 재송성을 허용해 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와서 14년 동안 하다가 갑자기 이제 와서 그걸 끊으면서 이유로 내세우는 게 왜 역의 재송성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처음 출발점으로 가서 왜 그때는 그럼 왜 가만히 있고 그때는 받았느냐 한마디로 또 이런 얘기도 해볼까요? 그러면 그 이유가 결국 그러면 그때는 프로그램 전송하는 전송료를 저는 지불하지 않았어요. 네. 최근에 지불받게 됐잖아요. OBS 같은 경우에 무료로 계속 프로그램을 공급을 했거든요. 그럼 이렇게 제가 반문을 해보겠습니다. 케이블 방송사는 그때는 돈 안 냈으니까 그러면 받으신 거고 지금은 돈을 정상적으로 프로그램 제공받은 대가를 지불하게 돼서 그것 때문에 안 하시는 건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런 케이블 TV들의 주장들은요 혜택이 아니라 권리가 아니라 혜택 이 부분이 이제 방송사와 케이블 TV 업체가 엇갈리는 입장인 건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케이블 TV 업체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OBS가 알 권리 시청권을 이제 주장의 논리로 이제 제공을 하자. 재송신료를 받지 말고 차라리 그런 공공재라면 무상으로 OBS 방송을 제공하는 것이 어떻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 교수님 이 부분도 얘기해 주시죠. 이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공공재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요. 방송 자체가 공공재인 겁니다. 그게 민영이든 민영방송이든 공영방송이든 방송은 방송법에 보면요.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해야 되고 사회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방송 자체가 공공재인 거예요.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거지 공공재니까 무상으로 제공해야 이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또 하나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공공재라고 하는 걸 공영방송으로 한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MBC, KBS 공영방송입니다. 아니면 또 지상파 방송으로 한정해 보겠습니다. 케이블이 아니고 SBS도 지상파입니다. 그럼 그 세 방송사는 이 재송신료 안 받나요? 다 지급받고 있어요. 네. 그 무슨 논리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지금 현재 이 주장은 OBS가 공공재면 무상 제공해야 된다. 그러면 KBS, SBS, MBC도 지상파 방송이니까 무상 제공해야 돼요. 거기는 다 돈 다 주고 계시잖아요. 거기는 인기 있는 프로그램 많고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대가를 주고 OBS는 시청률이 좀 낮다고 해서 차별해서 하시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논리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OBS가 공공재라는 말은 방송 자체가 공공재고요. 지상파 방송은 더더욱 공익성이 강화돼야 되는 겁니다. 그 공익성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제작비가 충분히 마련될 수 있어야 돼요. 그 제작비 마련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정당하게 받는 그 대가에 대해서 무상으로 해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요. 그러려면 KBS, MBC, SBS도 다 무상으로 제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형평성이 맞다고 봅니다. 네. 일단 하루아침에 이번 채널에서요 OBS를 볼 수 없게 되자 시청자들의 항의와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케이블 TV의 이런 일방적인 송출 중단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교수님? 네, 저도 좀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번 사태가 현재는 아무도 누가 나서서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라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살펴보면 2016년도 10월에 방통위와 미래부 당시에 지상파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이란 걸 발표했습니다. 네. 당시에 가이드라인을 보게 되면 정부와 그리고 사업자들이 모두가 이런 재송신에 대해서 역의 재송신도 포함이 되겠죠. 관련한 모든 사건의 쟁점이나 혹은 분쟁에 있어서는 방통위가 개입을 하도록 되어 있었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있었던 재송신에 대한 이런 유사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방통위의 어떤 입장들을 보면 개입을 한 사건도 있고 개입을 하지 않은 사건도 있습니다. 네. 즉 방통위가 어떤 사건에 개입을 해야 되고 해야 되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 가이드라인에서조차 사실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에요. 때문에 이렇게 현재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방통위나 과기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상황은 사실 저는 문제의 좀 본질을 봤을 때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매체 환경 속에서 케이블 방송 사업자들의 채널 번호가 자산이고 고유의 어떤
자산 혹은 뭐 재산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네. OBS나 홈쇼피 또는 이런 콘텐츠 공급자들을 상대로 해서 송출 수수료나 혹은 재송신료를 무리하게 또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문제였고, 그리고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이 어떤 방송사에 있어서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그게 어떤 대상이든 간에 굉장히 엄중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법조항을 보게 되면 방송법 78조 이 사항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재송신에 대한 법규를 보게 되면요. 사실 여기에 재송신에 대한 신청 주체가 또 이 종합방송 사업자들로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케이블 TV요? 그렇죠.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이 사업자들이 스스로 여기에 재송신 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방송이 중단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중단됐을 때 시청자의 권익이 침해되겠죠. 그렇게 침해된 시청자의 권익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제가 또 방송법 35조 를 보게 되면 네. 시청자 권익보호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되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규칙과 불만 처리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번 사건은 정확하게 부합되고 방통위가 개입해야 되는 이유와 근거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자의 권익이 침해됐고 시청자의 권익이 침해돼서 그것을 보호하고 감시해야 되는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 만들어 놓은 이 가이드라인조차도 굉장히 유명무실한 게 아닌가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OBS에서도 그동안 계속 특정 종합유선 방송 사업자하고 이런 분쟁 조정을 신청해 왔고 또 컨텐츠나 혹은 재송신료 여러 가지 이런 사업상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불공정거래법상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그런 거래에 대한 거절 행위들, 다양하게 불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시청자에 대한 불만 처리에 대한 시청자 권익 보호 부분까지 또 포함을 한다면 사실 법적으로나 규제적으로 이번 사건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관리 감독 기관이 분명히 개입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이미 만들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방송사와 케이블 TV 갈등 측면이 아니고요. 시청권의 측면에서 관리 감독해야 될 기관이 손을 놓고 있다. 왜 그런지는 저희가 잠시 후에 좀 더 알아볼 텐데 지금까지는 이제 시민사회단체 쪽에서 계속해서 OBS 방송 서울 송출 재개하라고 계속해서 성명서를 발표했고요. 오늘은요, 인천 지역에 있는 의료, 경영, 종교계까지 지역사회 목소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계 같은 경우는 가천 길병원 포함해서 성모병원, 인하드병원들도 동참을 하고 있고 경영계도 경영포럼의 인천벤처기업협회 그리고 뭐 학교도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인하대, 인천대, 가천대, 경인교대까지 경인 지역에 있는 학교들 그다음에 종교계, 불교총연합회나 카톨릭사회복지 이런 데서 함께 지금 성명을 냈습니다. 갑자기 방송이 중단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잖아요. 근데 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게 만약에 MBC나 KBS의 방송이 중단됐으면 이렇게 방통위가 가만히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방송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하면 지역 언론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역할도 하고 또 지역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경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에 있는 분들 왜냐하면 수도권에 있는 분들도 경인 지역의 문화를 항유할 수도 있고 또 와서 관광도 할 수 있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문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차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과연 이걸 이렇게 그냥 손 놓고 볼 수 있는가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경인 지역에 있는 시청자들이나 아니면 경인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단체, 학계, 언론계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OBS가 여기에 재송이 안 됐을 경우에 경인 지역에 올 수 있는 피해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촉구 건의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케이블 방송사들이 기업의 입장에서 본인들의 이해관계만 따질 것이 아니라 네. 이 방송이 갖고 있는 공공재, 본인들도 아까 뭐 공공재니까 무료로 해라 이러니까지 했는데 그 공공재가 갖고 있는 특성을 고민한다고 하면 특히 대표적인 지역 언론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지역 언론 중에 유일하게 100% 자체 편성을 하는 언론사입니다. 이 언론사가 지역 관련된 프로그램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지역에 관련된 민원도 소개하고 관광지도 소개하고 문화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부분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이게 단순히 그냥 경제 논리, 돈의 논리로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역 문화 발전에서 지역 방송의 역할 중요하다 이런 부분 강조해 주셨는데 아까 최은경 교수님께서도 이제 방통위 과기부 개입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케이블 TV 방송사와 그리고 이렇게 OBS 방송사의 분쟁 사실은 그 전의 사례에서도 이런 분쟁들이 발생했을 때 감독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적이 많았는데 왜 이번에는 도대체 그러지 않은 것인지요? 그러니까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제가 단순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 영향력이 적어서 그렇다고 생각되는 측면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의 대선 후보들 모두 다 지역 언론 활성화하겠다고 한 목소리로 얘기했어요. 네. 지역 언론 활성화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역 언론이 지금 말살되게 됐습니다. 지난번 토론회에서도 지역 언론에 오신 분이 질문했잖아요. 대선 후보들한테 전부 다. 그때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역 언론 활성화해야 된다. 우린 지금 중앙 집권이 돼가지고 중앙 언론사들이 대체적으로 지역 언론까지 다 거의 장악한 상태예요. 지역 언론들이 뭐가 지금 활성화돼 있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지역 언론들이 다 말살되게 되면 지역의 이슈들이 어떻게 사회 이슈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발굴해서 이슈화해서 사회적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그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왜 고민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단순히 시청률이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발표한 과기부 얘기는 더 황당한데요. 저는 역의 재전송 재계약은 사적 계약이다. 언제부터 이렇게 사적 계약을 중요시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기부의 역할이 뭡니까? 공공재인 언론이 방송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으면 이건 단순히 기업과 기업, 예를 들면 제조업을 하거나 서비스업을 하는 기업하고 다른 거예요. 방송이 갖고 있는 사회적 역할을 생각해 봐야죠. 그 방송이 안 나갔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점들을 고려하지 않고 사적 계약이라고 얘기해버리면 방송이 그럼 제조업과 똑같습니까? 서비스업과 똑같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과기부는 지금. 이런 생각과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정부 기관이라는 곳에서 시청권이 침해되고 있고 국민들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상황을 그냥 수소방관하면서 사적 기업 간의 계약이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의 발언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채널 번호 결정은 유료 방송 권한이 있다. 맞는 얘기예요.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네. 그전에 종합편성 채널 종편 처음 생길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방통위가 나서가지고 케이블이나 IPTV 유료 방송 사업자들 모아서 종편에게 특정 번호를 부여해 달라. 이유를 댔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생 방송사고 어려우니까 경영이. 그러니까 채널 황금 번호로 좀 배정해 달라. 그래서 배정이 된 겁니다. 지금은 물론 이제 자유가 있지만. 근데 한 번 들어간 번호는 바꾸지 않잖아요, 지금. 종편 채널 바뀌었습니까? 바뀐 거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하던 과기부가 그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과기부의 이 태도를 보면 지역 언론을 활성화하겠다는 기본적인 정부 방침과도 어긋나고요. 그다음에 공공재 역할을 하고 있는 언론이 이런 문제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는 모습도 이거는 정부의 책임 있는 기관의 모습은 아니다. 과기부는 반성하시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적극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 입장 잠시 저희가 봤는데 뭐 역의 재송신 재계약은 사적인 부분이 있다. 채널 번호 결정, 유료 방송의 권한이 있다. 정말 방통위나 과기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는 건지요, 최 교수님?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 권한을 부인하는 건 아닌데요. 그보다 더 본질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역의 재송신 이 방송법 87조에서 역의 재송신에 대한 그 권한을 줬던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OBS는 방통위로부터 이런 종합편성 채널로서 사실은 방송 구역을 서울을 제외한 지역이죠. 이거는 단순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에 면허를 주면서의 어떤 다른 이유들, 그렇다면 서울 지역의 케이블 방송 가입자들에게는 OBS라고 하는 또 다른 이 지역성을 가지고 있는, 아까 많은 특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 경기 지역이 물리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일생활 수도권이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는 수도권 소식들을 공유하고 삽니다. 그리고 필요하고요. 그만큼 지역 언론에 대한 필요성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 때문에 역의 재송신이라고 하는 이 재송신이라고 하는 방송법에서 과기부에서 3년마다 재송신 신청을 승인을 해주고 있었고 그 승인을 해주고 있는 것들은 사업자의 고유 권한보다는 지역에 있는 시청자들에 대한 권익을 충분히 보장해주고 비록 OBS의 방송 면허가 서울 지역까지 아니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서울 지역까지도 그 컨텐츠가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거라면 사실은 저는 이율배반적으로 오히려 이 재송신이라고 하는 방송법 87조의 그 본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목적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시청자들의 권익이 정말 방기되고 그들의 책임은 오히려 아무도 묻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라면 여기에서 사적 계약이라고 떠미는 것들은 어쩌면 방송이라고 하는 본질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닌가라는 제일 큰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이제 최 교수님의 공통적인 의견, 공통적인 생각 이런 것 같습니다. 방송산업이라는 게 단순한 사적 계약이 아니라 공적인 계약도 있는 측면이 있다. 지금 과기부는 사적인 측면만 강조하고 있다. 이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내밀한 속사정을 들여다볼까 하는데 서울 지역의 케이블 TV에서 2번으로 OBS 방송이 나가다가 지금 방송이 나가지 않으면서 이번 채널에 과연 무슨 방송이 나가느냐 이런 궁금증을 가진 시청자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혹시 홈쇼핑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 예측이 있죠. 물론 뭐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이게 혹시나 그 번호에 홈쇼핑을 집어넣기 위해서 OBS 번호를 뒤로 미루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렇게 의혹을 갖냐면 지금 케이블 방송사들한테 가장 많은 수익을 주는 채널이 홈쇼핑 채널입니다. 왜냐면 홈쇼핑은 송출 수수료라는 걸 내거든요. 근데 그 송출 수수료가 수익이 엄청나게 좀 커요. 다른 방송에 비해서. 다른 방송은 그 방송을 틀고 재송신료도 줘야 되고 대가를 지급해야 그렇죠. 되죠. 그리고 이제 네. 광고로 결국 이제 이익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니면 이제 송출하는 송출 비용으로 하고. 근데 케이블 방송사나 IPTV 중에 홈쇼핑은 송출 수수료를 제공하는데 그 송출 수수료가 일반적으로 다른 채널에서 얻는 돈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또 홈쇼핑을 그 자리에 넘기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이 생기는 거죠. 결국 이 아까 과기부에서 얘기했듯이 사적 계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케이블 방송사 입장에서는 이익이 많이 나는 채널을 황금 채널에 배치하고 더 많은 이익을 끌어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건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뭐 결정된 게 아니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은 OBS가 갖고 있는 그 번호가 이제 2번이라고 하면 황금 채널 중에 하나로 지금 포함될 수 있거든요. 네. 그 번호에 홈쇼핑 채널을 집어넣게 되면 케이블 TV 방송사들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혹시나 OBS를 뒷번호로 30번대 이후로 넘기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 드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더더욱 과기부가 이 문제는 개입을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공공적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이나 아니면 지역민들 특히 지역 방송이 지역에서 통호 세력에 대한 견제와 그다음에 그 감시 역할도 하고 그리고 문화를 창달시키고 개발시키는 역할도 하고 또 지역에 있는 이슈들을 이슈화해서 사회적인 이슈로 만드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는 방송사가 중요한 번호에 있어야 시청자들이 많이 보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를 30번 이후로 가버리면 시청에 상당히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리고 14년 동안 2번을 가지고 계속 봤잖아요. 습관이란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갑자기 그 번호에서 없어지면 이거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건 지금까지 쌓아온 채널을 이 OBS가 채널을 2번을 가지고 가져왔던 이미지랄까? 아니면 채널을 공고하게 했던 그 역할 자체도 완전히 무시하는 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기부가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조절될 수 있도록 지역방송 활성화의 차원 그리고 정말 시청자들의 시청권의 문제 이 문제는 정부기관이 가장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네. 정부기관이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정부기관이 과기부에게 두 가지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시청자의 권리를 더 옹호해야 됩니까? 기업의 이익을 더 옹호해야 됩니까? 과기부 직원이나 과기부에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시청자들도 그거 물어보면 답이 뻔할 겁니다. 정부기관이면 시청자들의 권리 이걸 또 우선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 접근한다고 하면 이렇게 수수방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홈쇼핑과 케이블 TV 간의 그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일종의 갑을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이런 추론을 해보고 계시는데 갑을 관계가 형성되게 되면 아무래도 갑질에 대한 의혹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말씀해주신 이제 홈쇼핑 채널이 들어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2번이라고 하는 채널도 과거에는 볼모지라고 얘기할 만큼 인기 채널 구역은 아니었다고 해요. 아날로그 방송 시절에. 네네네. 하지만 최근에는 떠오르고 있는 종편 채널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오락 전문 채널들도 그렇고 이런 채널들이 계속 이렇게 좀 더 앞번호로 많이 오고 그렇게 인기 채널이 되고 가치가 급상승하면서부터는 아무래도 OBS가 그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던 2번이라고 하는 채널에 대한 가치도 과거에 비해서는 올라가고 있었던 건 사실이겠죠. 그런 입장에서라면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어쩌면 좀 더 많은 이익을 내고 싶어 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가들을 얻고 싶어 하는 것들 그리고 매체 환경들이 많이 변하다 보니까 광고 시장도 어렵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맥락들은 저희가 추측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렇게 홈쇼핑 채널을 넣고 대신 OBS 채널은 30번대 후반으로 하면서 굉장히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것은 굉장히 쉽게도 저희가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고 의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저는 최근에 이제 작년도에 7월에 나왔던 한 데이터를 보게 되면요. 이 그 정부의 홈쇼핑 송출 어떤 수수료에 대한 제도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홈쇼핑 채널이 17개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채널들은 경쟁이 정말 치열하고 그 어떤 채널 배정을 받는 데 있어서도 많은 사업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얽힐 수밖에 없겠죠. 때문에 어떤
그 매출과 채널에 대한 위치는 굉장히 중요하게 어떤 사업적 이익을 내는데 중요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이런 황금자리 확보를 하는 어떤 수수료 인상 부분에 있어서 어떤 데이터가 나왔냐면요. 2011년도에 홈쇼핑에서 하고 있는 방송 수수료가 25%, 매출의 25%였다면 2020년도에는 53.1%로 거의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2배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럼 방송사 입장에서는 어떤 홈쇼핑들이 내고 있는 어떤 이 송출 수수료에 어떤 상한가가 없다 보니까 충분히 많이 내면 낼수록 좋은 거죠. 그리고 더 좋은 채널을 배치하고 싶다라는 경쟁은 시장에서 이미 굉장한 압박을 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OBS라고 하는 이번에 대한 채널, 즉 시청자와 오랫동안 14년 동안 해왔던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는 충분한 협의와 그리고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단독적으로 그리고 갑자기 인상을 하거나 아니면은 블랙아웃 사태까지 방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분명히 저희가 아까 계속 홈쇼핑으로 채널을 바꾸겠다라는 결정이 난 건 아니지만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고 저희가 감시할 수밖에 없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네. 홈쇼핑사가 지난해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마다 높아지는 이 송출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매출의 절반 송출 수수료 지급된다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추세가? 그러니까요. 추세가 지금 나중에 도표를 보여주시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송출 수수료라고 하는 게 뭐냐면 홈쇼핑 업체가 IPTV나 케이블 TV처럼 유료 방송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채널 사용료예요. 근데 지금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서 아까 최은경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50%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 난거의 50%를 지금 케이블 방송사나 IPTV 방송사에 제공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홈쇼핑 업계에서는 요즘 홈쇼핑도 이제 어려움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플랫폼 기업들이 많이 생기면서 온라인이나 인터넷을 판매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홈쇼핑이 예전보다는 수입이 좀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49.6%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수익의 반 이상을 케이블 방송사 IPTV에 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홈쇼핑 업체들도 불만이 커요.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은 충돌되고 있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홈쇼핑 업계에서는 상한선을 두자. 이거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 상한선 없으면 50% 넘어서도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이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 부분도 사실은 과기부가 일정 부분 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학계에서도 이 부분에서 논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 학자들은 상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사실은 이게 그 케이블 업계도 지급해야 하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게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충돌하는 지점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 과기부가 이 부분을 그냥 손 놓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방송업계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업하고 동일한 관점에 접근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시장에 맡겨둬라. 그건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는 맞는 얘기예요. 방송을 시장에 맡겨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 광고 아니면 경제 논리 이게 방송을 장악하게 되면 방송의 공공성이나 그다음 객관성이나 공익성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 접근해서 봐야 될 텐데 그걸 보지 않고 지금 그냥 사적 기업이 하는 일이니까 알아서 하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과기부가 정말 이거는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시청자들에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홈쇼핑 송출 수수료의 상한선 문제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게 점점점 높아지면 홈쇼핑도 결국 예전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그랬거든요. 채널 자체가. 근데 지금은 거의 그 수준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홈쇼핑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최은경 교수님 저희가 마지막 질문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상한선, 수수료 상한선 두게 될 경우에 과연 이 상한선이 제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인지 기본적으로 홈쇼핑을 이용하는 그 소비자들에게도 이익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을 표하는 분들 많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상한선이라고 하는 제도에 대한 논의가 되어 왔던 건 아까 말씀해 주신 이 송출 수수료가 계속해서 올라갈수록 소비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건 너무 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홈쇼핑은 물건을 구매함으로써 이득을 내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계속해서 물건값이 오를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른 품질과 서비스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궁극에는 시청자에 대한 불이익과 혹은 시청자에 대한 어떤 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걸 사업자의 사적 영역으로 두고 계속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홈쇼핑 사업은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17개까지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송출 수수료에 대한 인상에 대한 상한값이 늘어나는 것들 이런 경우에 대해서 계속 악순환되고 있는 문제들은 고스란히 시청자가 떠안을 문제들에 대해서 저는 정부가 충분히 이 상한선에 대한 제도가 어떤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는지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상한제라고 하는 이 제도가 또 다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상한제를 두기 때문에 또 역으로 그 안에서 또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특정한 채널 사업자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 상한제 때문에 오히려 이번 OBS 사태를 하나의 면죄부를 주듯이 또 흐름이 바뀌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홈쇼핑 채널이 OBS 채널을 대신할지에 대한 논의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또 별도로 심도 있게 해야겠지만 저는 이번 OBS에 대해서만큼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청자에 대한 권익이 분명히 침해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많은 각계에서도 관심을 갖고 즉각적으로 좀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두 분의 교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방송은 산업적인 부분도 있고 공익적인 측면 두 가지 다 고려해야 된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최진봉 교수 그리고 최은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